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교수님, 2019년 12월 1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고 12월 30일 우한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국에 가장 가까이 있고 중국과 가장 큰 무역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필연적으로 코로나19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고, 결국 1월 20일 중국 확진 여성이 국내에 들어와서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20일 오전 확진자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20일이니까 딱 8개월 전에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급습을 한 것이죠. A씨는 입국 하루 전인 18일 발열, 오한, 근육통, 이제 구토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증상이 있어서 같은 날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 처방만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구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2020년 9월 18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는 3천만 65만 43명입니다. 6만 5,043명입니다. 3천만 명이 넘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근데 사실은 저나 다른 전문가들 또 의료사들, 의료에 근무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 1억 명 정도 지금 확진이 됐다고 보고 최대한 2억 명까지는 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78억이니까 2억 명이면은 40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걸리는 거죠.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죠. 세계 대전이에요. 세계 대전. 요즘 하루에 확진자가 보통 27만 명 정도 늘어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전 세계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치명률은 3.16%입니다. 발생 국가는 지금 세계 214개 나라가 발생이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지금 다 남극 빼고는 전부 퍼졌다고 봐야죠. 코로나19에 100명이 걸리면은 3명 정도 죽는다는 말입니다. 한국은 치명률이 1.64명으로 100명이 걸리면 1명 반 정도 목숨을 잃습니다. 거기에다 40대 이하는 사망이 0에 가깝고 대부분은 7,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95만 12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 한 5만 명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100만 명 넘어가는 거는 금방일 거예요. 100만 명 넘어가는 거는. 미국이 682만 698명이 확진되었고 20만 1366명이 사망을 했어요. 가장 많이 죽은 나라가 미국이고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도 역시 미국이죠. 그래서 패권 국가로서의 세계 제1이라는 국가로서의 지위에서 이제 내려왔죠. 미국은 전 세계 비아냥의 대상이 됐죠. 하루 확진자 숫자는 그나마 진정이 되어갖고 38,178명입니다. 미국이 많이 막 확진될 때 7만 명, 8만 명까지 올라갔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현재 22,657명이 확진됐어요. 미국 하루 확진된 거에 반밖에 이제까지 확진이 안 됐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9월 17일 기준으로 하루 153명이 확진됐고 18일 금요일에는 126명 확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명만 넘어가도 그냥 나라가 발칵발칵 뒤집혀지는데 유럽, 미국은 하루에 7만 명, 8만 명 막 이렇게, 인도는 하루에 10만 명씩 지금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사망자가 372명입니다. 유럽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그 잘났다란 유럽의 100분의 1 수준이에요. 스페인이 이제까지 몇 명이 죽었냐면 3243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배 죽은 거, 우리나라 100배. 프랑스는 3999명. 역시 우리나라 100배 죽었죠. 영국은 무려 46,628명. 한 150배 정도 죽은 거죠. 우리 대한민국보다. 대한민국은 겨우 372명 사망했습니다. 그 잘난 척하는 유럽 선진국이 코로나 사망률이 대한민국의 100배에 이릅니다. 제가 늘 한 10몇 년 전부터 강의했을 거예요. 제 강의 들어본 분들은 우리나라 세계 바깥에 나가서 부끄럽지 않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 내가 나가보니까 한국처럼 잘 돼 있는 데가 없다. 막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나오죠. 이탈리아가 35,645명 사망했어요. 이탈리아가. 이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아시아 사람들, 물론 중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 아주 혐오증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응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제일 이성적으로 잘하고 있고, 유럽에서 최고로 방역과 치료를 잘한다는 독일이 9,449명 사망을 했습니다. 그나마 독일이 10,000명 이하로 잘 막고 있죠. 대한민국은 372명 사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은경 질병관리청, 이제 청장 승진 발령이 나니까 정은경 청장이 한 게 뭐 있느냐, 브리핑밖에 더 했느냐고 비난하는 이 한심한 사람들도 있는데, 국제적으로 매일 코로나19 실시간 상황 편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청이 중앙재난방역본부가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용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데모를 합니다. 마스크도 강제가 아니면은 쓰고 다니는 거 오히려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최대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이태원발 젊은이들, 신천지발 사이비 종교인들, 그리고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나간 집회자들만 조심했다면 훨씬 더 일상으로 회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전쟁에서 잘 싸워 이겨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절대 스르륵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월 22일부터 한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2월달 신천지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에서 77위로 이제 뒤로 축축축축 밀려난 거죠. 그래서 그만큼 방역과 치료를 잘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77위 안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그리고 우리보다 잘난 척 하는 나라를 보면 스페인이 9위예요. 프랑스가 13위, 영국이 14위, 이탈리아가 20위, 독일이 22위. 특별히 우리 성지순례단 도보 성지순례단을 내쫓은 이스라엘은 24위입니다. 17만 2,322명이 확진, 사망은 1,165명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그러듯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의식도 높고 방역 수준도 높던데,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염병 옮기는 사람인 것냥 비행기도 그냥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는 것도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꽝꽝 묶어놓고 공식적인 사과 한번 안 하고 자기네들은 지금 17만 명이나 넘는 확진자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죠. 세계에서 의료 시스템이 가장 좋다는 캐나다가 26위, 13만 9,747명, 확진에 9,193명 사망입니다. 우리나라보다 30배 사망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망이 372명입니다. 이거는 거의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기록입니다. 벨기에 36위,
스웨덴 39위 87,575명 확진에 5,860명 사망입니다. 끝으로 일본이 44위 78,321명 확진에 1,502명 사망입니다. 사실 일본은 이 통계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있다고 일본 의사들이 스스로 얘기하죠. 여기 곱하기 30 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고 지금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22,657명 확진에 372명 사망입니다. 정말 잘 대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 때 가능한 한 가족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이 가족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옮기거나 혹시 옮으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10월 3일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모이려는 단체나 사람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지금은 당과 당의 싸움도 아니고 정권 잡은 사람과 정권 잡으려는 사람의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 전쟁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고 나서 그때 광화문에 모이든 청와대 앞에 모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데모는 민주주의의 권리입니다. 누구나 데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데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밀집, 밀폐, 밀접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와 싸우는 대응, 교전, 수칙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마스크 쓰시고 손 씻는 일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교전 수칙입니다. 이 코로나는 발열, 구토, 기침, 두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사람들 완치가 되고 나도 기억도 까물까물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하늘에 붕붕붕 떠다니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죠. 만약 내 몸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절대 방에서 나와서 안 되고 검역 기간까지도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비접촉하는 일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번 미국 20대 여성이 독일 술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퍼뜨린 혐의로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년 내지 2년은 감옥에 있을 것 같아요. 9월 17일 현지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독일 뮌헨 검찰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술집을 방문했다가 최소 23명을 감염시키고 710명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킨 미국 국방부의 여성 직원 야스민에 대해서 내사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야스민은 그리스에서 휴가를 마치고 근무 중인 독일로 돌아온 후 인후통, 목이 아프지 않고 이 특징이 발열, 인후통, 그 다음에 구토 그렇죠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집에 있어야 돼. 그런데 받고 난 다음에 3, 4일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독일 바이렌주 까르미슈 파르키르헨 술집 2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야스민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인지했다고 판단되면 아니 이미 검사를 받았으면 나오지 말았어야 돼. 누구나 독일 형법에 따라 시민의 신체적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최소 6개월에서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검역을 받고 집안에 머무르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해서 앉아서 술이나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도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본인 증상이 있고 검역까지 했는데 또 사람 많은데 돌아다니면 지금 구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종으로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광화문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광화문이 트리거, 방아쇠 역할은 한 거예요. 방아쇠 역할은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우리 정부가 내가 검역을 하고 집에 안 머물고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했으면 아마 구속 수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식당, 카페, PC방, 노래방, 여행업, 운송업, 숙박업, 대학교, 초, 중고등학교, 사회 전반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당, 절, 교회 역시 모임을 제대로 못 갖고 성당도 70% 이상 성당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몰라도 소형 교회, 개척 교회는 거의 파산 직전입니다. 지금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격동기를 맞이하는 것과 같고 6.25 전쟁보다도 더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전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3.8 전선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는 전선이 없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전선입니다. 아니 전 지구가 전장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국민들이 똑바로 인식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예약해야 하는 성필리포 생태마을 피정도 2020년 전면 취소했습니다. 돌려드린 돈이 10억이 넘어요. 예약해갖고 돈 들어온 거 돌려드린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면 피정을 한번 열어볼까? 제가 여기 책임자로서 저는 이런 생각 자체를 없앴습니다. 성필리포 생태마을은 앞으로 피정이란 프로그램 자체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사와 건강한 먹을거리 만드는 공동체로 변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들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대학들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머리 좋은 교수님들 거리에 나 앉는 건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아마 이번 학기까지는 그냥 넘어가도 다음 학기부터는 굉장한 학생들이 등록을 하지 않을 겁니다. 큰 대학 부지에 사람 하나 없는 귀곡산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당이나 교회도 계속해서 대면 미사나 대면 예배만 고집하면 공산주의 시대에서 전 세계의 반을, 신앙인들의 반을, 공산주의가 전 반이었잖아요. 그때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난하고 노동자들 편에 들고 말을 들었다면 공산주의는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등장하는 바람에 전 세계의 선교지 반을 잃었듯이 이제는 우리 두 눈 앞에서 교회와 성당, 건물, 예배당이 사라지는 걸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는 지난 6월 6일 다볼사이버 온라인 성당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주일미사 1천여 명이 참석을 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라도 미사에 참여하는 숫자는 2만 명 정도 됩니다. 평일 미사도 15,000명 정도가 미사 참여를 합니다. 다볼사이버 성경대학은 월, 수, 금 3일 동안 하는데 매 강의마다 5만 명 정도가 수강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특강은 최소 10만 명, 최대 30만 명이 시청을 합니다. 그리고 9월 17일 지난 목요일 날 저녁 8시 반 실시간 대화에는 최종적으로 2,2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번에 전 세계에서 2,200명이 참석을 했다는 건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오늘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15,000명이 그 실시간 대화에 참여를 합니다. 소속감을 갖고 있는 거죠. 15,000명이. 다볼사이버 성당 시작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교우들은 이제 건물이 있는 성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 교우들은 사이버 공간 안에 있는 건강한 성당을 찾아 나섭니다. 거기에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에 많은 분들이 오는 거죠. 물론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은 천주교 신자든 개신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그걸 솔직히 얘기를 해요. 나는 성당 안 다닌다. 난 교회 다닌다. 난 절에 다닌다. 그렇지만은 그 시간이 아주 건강한 시간, 건강한 대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시간 텔레비전 안 보고 다른 이상한 사이트 기웃거리지 않고 우리 다볼사이버 실시간 스트리밍에 들어옵니다. 다볼사이버 성당이 코로나19 이 시대 교회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시작한 다볼사이버 주일 오후 3시 장마당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대관령 황태 이야기는
완판했습니다. 보통 KBS 6시 내 고향에 출연했을 때는 30건 주문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우리에 들어와서는 2,000건 주문이 들어왔다고, 최종적으로 한 2,500건 정도, 거의 1억 정도, 30분 만에 1억 정도의 황태를 판 거죠.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 9월 20일 날 3시 반에 장마당에 한 번 더 올릴 계획입니다. 보배 농장 치주도 30분 만에 완판을 해서 2억 5천만 원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손실을 다 회복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생태마을 옥수수 감자는 많지는 않았지만 역시 2분 만에 다 완판을 했고, 지지난주는 양산 2일에 우리밀 빵 판매를 했는데, 저는 한 1억 정도 3만 원에 한 세트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팔아야죠. 최종적으로는 얼마에 팔았느냐면은 1억 3,500만 원어치를 팔았다고 그래요. 완판 중에 완판이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쇼핑 거기에 나가는 그거보다도 제가 보기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 생태마을 추석 선물 세트,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 콩,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이 5세트 5만 원 세트를 내놨는데 5천 세트 30분 만에 완판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어치를 팔았죠. 아마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가을 상추를 지금 심고 있는데 요게 다음 주 기획 상품입니다. 지금 시대 밖에 나가서 장 보는 일도 두려운데 평창 생산지 현지의 먹을거리를 우리 다볼사이버 유튜브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 구매해서 좋고, 현지 생산자들은 더욱더 행복하게 먹을거리 만들 수 있어서 좋고,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앉은 자리에서 건강한 먹을거리 구매해서 좋은 것입니다. 완전 비대면 시대이지만은 완전 대면으로 우리는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는 곤드레 나물 300g에 만원, 택배비 포함 만원. 그야말로 거저죠, 거저. 그리고 3시부터는 곤드레 나물 판매, 3시 반부터는 황태 판매를 할 겁니다. 대개 30분이면 올려놓는 거 다 완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이번 곤드레는 혈액순환에 좋고 뼈 건강에 좋은 곤드레 나물 해서 곤드레 나물 밥, 곤드레 된장국, 곤드레 무침 이렇게 해서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생태마을은 피정객 받지 않고 10억을 돌려주고도 올해 매출액이 현재 지금 9월달까지 보면은 작년에 우리가 매출액이 7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120억 정도 매출액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시각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제가 피정객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 40명 전부 다 손가락 빨고 아마 지금 많은 직원들 정리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 된장, 간장, 고추장 이렇게 이제 먹을거리로 완전히 전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액이 70억에서 120억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 비영리단체 사회발전조사기구가 살기 좋은 나라 순위를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이 17위입니다. 중국이 100위에 100위. 평가 기준은 영양과 의료 지원. 이 의료는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의료 기술과 IT 기술 발전은 우리 언젠가 전라도에서 누가 목욕탕에 확진자가 들렀어요. 근데 그 목욕탕에 같이 목욕했던 60명을 다 찾아내서 검사를 실시할 정도로 우리 이런 정보통신 기술, 이 어마어마한 나라죠. 이 다른 나라, 특별히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정말 까무로 칠 정도로 우수한 정보 통신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기술 시대가 왔죠. 우리 거기에 컴퓨터, 인터넷, 유튜브 모든 게 아주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물과 위생시설도 좋고 주거 환경과 개인의 안전도 좋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적어도 100여 개의 나라를 다녀본 결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볼사이버 성당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쌀이 없어 며칠 전에도 10살 난 남학생과 그 동생이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이 나서 화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지만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는 정부와 기관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볼사이버 성당에서 쌀 보내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벌써 558명에게 쌀을 보내주었습니다. 20kg 쌀이니까 적어도 2주 내지 한 달은 먹을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으나 성서 말씀대로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는 일들을 돌보는 성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 다볼사이버 찬양성당도 많은 분들이 찬양하지 못하는 시대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피터의 구루터기로 점점 심리학 강의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매니아층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갖고 심리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 심리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담 심리학 박사 신부님이 그러한 시간도 마련해서 또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볼사이버 성당에서는 아프리카 잠비아에 신학교도 개교를 해서 신학생 21명이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시대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저녁 8시 반 실시간 대화 최대 2200명, 그리고 잠깐이라도 들르신 분은 6000명이 넘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성서 이야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사람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구, 개신교, 교회가 빨리 플랫폼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창가를 고린토에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시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생활 방식은 이제 끝내고 새로운 관점과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거 할 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적인 거, 인문학 강의 더 많이 앞으로 해야 되고 인문학적 그 소양을 지니고 있는 많은 교수님들, 학자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 깊은 지식을 전해준다 그러면은 이 유튜브는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과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통로. 이번 추석 때 가능한 한 집에 머물고 제발 10월 3일 날 개천절에는 광화문 나가지 않는 것이 애국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줌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하고 동역 화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벌써 이제 미국 LA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브라질, 영국, 프랑스, 아프리카, 우리 저 김종용 신부님하고도 했고, 이제 그렇게 소모임으로도 줌은 길게 할 필요 없어요. 5분, 10분만 서로 인사 나누고, 건강하게 있는 거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 줌 프로그램을 이제 새로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소속감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느님의 자녀, 한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광화문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애국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광화문이든 이태원이든 사람 모이는 데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갈 일이 있다면 마스크 꼭 쓰시고, 손 세정제, 요 조그만 거, 누구 악수할 일이 있으면 악수하고 난 다음에 칙칙칙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 스치기만 해도 손 세정제 손에 뿌리고 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시대의 전투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다볼사이버 성당 이걸 아주 더 열심히 운영해 갖고 집에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 몸 아픈 분들, 성당에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신비를 더 밝히 드러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